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 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고요. 저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마감 후에 저녁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5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의지인지 장 마감까지 탄력을 좀 잃긴 했어도 2,500선을 지켜낸 거래소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시장의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 정말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은 1년 만기 중국의 LPR 금리가 0.1%포인트 인하로 발표가 됐습니다. 폭이 좀 그리 크지는 않아서 중국 쪽 이벤트는 이렇게 좀 소멸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24일에 있을 우리 한은의 금통위 또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달러 강세 기조를 뒤바꿀 만한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좀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강세로, 테마 강세로는 초전도체 뒤를 잇는 맥신의 탄력, 좀 어마어마했죠. 상한가 종목도 속출을 하면서 쏠리는 맥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 시세가 쏠리는 쪽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워낙 연속성에 확신이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부에서 또 세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이 맥신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어떤 포지션 가져가야 될지 노란톡방에서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좀 놓치신 분들은 꼭 한번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테마주 전성시대가 이어지는 만큼 또 이번 주 내내 또 매크로 이슈, 또 실적 발표까지도 챙겨가야 하는 한 주니까 더더욱이나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더더욱 세밀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을 때 전문가님이 장중 타점 전략 정말 세밀하게 세워주시는데 7월과 8월 동안 공략해주신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HPSP, WCP, 주성 엔지니어링, 제이오, 대원강업, 또 바디텍 매드까지 두 자릿수 넘는 수익들도 훨씬 넘게 챙겨주시면서 단기간에 이런 탄력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변동성 극심한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장에 주목이 되는 섹터들 또 쏙쏙 골라 공략을 해주시면서 놓치지 않고 트렌드에 맞는 시장 전략 세워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 앞으로는 또 어떤 시장의 전략을 세워주실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살기 종목 오늘도 공개될 예정이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타점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포인트를 챙겨가야만 대응 전략을 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가 2부에서 더 세밀하게 포인트 세워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의 가장 극심한 고민이죠. 종목 고민 더 직접적으로 덜어드리려고 하니까 그 코너도 놓치지 말고 또 지금부터 채널 고정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2부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1부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중요한 시기다,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다뤄보고요. 그동안 종목에 대해서 개인 종목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도 준비를 했고 또 필살 섹터까지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2부도 끝까지 시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체크 이번에는 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코스피가 저점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과연 여기서 상방과 하방,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지금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매일 부양책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큰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중국 쪽 경기가 어찌 될지 약간 조마조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딱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아직까지 잡았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에서 더 빠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급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상하방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일정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은 매매를 공격적으로 할 시기인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에 따른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갖고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탄력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진짜 포스코 DX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더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지금 121선의 지지를 받고 시장이 좀 돌아섰기 때문에 물론 매크로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121선의 지지를 찍고 아래꼬리 달면서 시장이 추세가 좀 전환이 됐고요. 일단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잘 버텨줬는데 지금 뭐 CATL에서 LFP 배터리 정말 꿈의 LFP 배터리를 출시를 이제 할 수 있다, 개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 2차 전지는 지금 인버스 ETF 나온다.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앞으로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좋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CATL에서 LFP 배터리가 나오면서 좀 더 산업을 활성화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모멘텀이 아예 없는 건 아닌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커질 산업이라고 인식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시장을 끌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게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체력적으로 호재를 인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수급 자체도 굉장히 부재하고 수급도 말라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대형주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보다 살짝 중형주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테마성을 탄 소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탄탄하다거나 힘이 강하거나 이제 시장이 조금 우리가 긴장을 풀고 매매를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수급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수급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현금도 좀 남겨두고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가장 주식 투자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조급함이 가장 먼저 저는 피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익에 대한 조급함, 소익을 빨리 내야 된다는 것도 조급함이 드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손실이 났을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고 해결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재료와 이슈, 모멘텀, 기술적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선택을 믿고 들어갔을 때 기다림이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렸을 때 그 종목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잘 지키기가 멘탈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지금 장세가. 왜냐하면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이런 좀 테마성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오히려 가야 되는 종목들이 못 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조급함이 많이 생겨나고 멘탈 잡기가 굉장히 힘든 장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체한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식 시장은 항상 365일 빨간 날 빼고는 다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될 때는 뭐 하루에 두세 종목도 매매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쉴 때는 약간의 쉬는 타이밍을 가지면서 재정비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때그때마다 속도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나는 굉장히 힘들고 자꾸 나는 불나방 매매랑 그다음 조급함이 생기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멘탈 케어도 받으시고 또 장중에도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케어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도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 더더욱이나 이슈 체크 후에 전략이 좀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좀 하루가 멀다 하고 탄력적인 종목이 좀 테마에 맞춘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한 긴박감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좀 여유로움을 가지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챙겨 가신다면 또 수익 전략 안정적으로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으니까 이슈 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맥신 관련해서도 짚어드렸는데 저희가 또 맥신 관련 이 키워드 꼭 지금 시장에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1부에서 놓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 키워드 전략 관련해서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2부의 이슈는 육계 수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는 전문가님 방류를 정말 한다 발표를 했어요. 기시다 네. 총리가. 무섭긴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저희는 이 사회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그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좀 챙겨가 볼 수 있을지 이슈 체크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좀 저도 이 소식을 다루면서 상당히 좀 별로다라고 생각은 됐지만 일단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8월 방류 준비 돌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민 단체장과 면담을 하는 등 이달 중에 방류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근데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에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요. 이제 막바지 수순에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문제는 없다라고 했대요. 이런 생선도 문제 없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 없다.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찾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육계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탄력이 좀 나와줬는데요. 일단 CJ 시푸드 그리고 우양 그리고 마니커 FNG 일단 대표적으로 닭고기 관련된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조리식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지금보다는 더 강해야 하는데 이게 뭐 첫 번째 소식은 아니다 보니까 탄력이 좀 둔화가 된 부분은 있겠지만 맥신이라든지 그리고 초전도체 이런 테마 쪽에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나오더라도 수급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가 못하고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은 힘을 받아주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반응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만 지금 시장의 특성상 가는 수급 쪽, 가는 테마 쪽에만 수급이 너무나 쏠리니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간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시기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 수급,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다. 이 소식이 크기가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실적을 되게 그래도 좀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테마주가 형성되면 그 테마주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고 탄력이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테마성 종목을 매매를 할 때도 그 안에서 분명히 실적이 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회사 자체가 실적 기반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매매를 하시면 다음 실적 시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통해서 또 그게 모멘텀을 받아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테마성 종목을 매매를 할 때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종목들이 탄력이 좀 약하거나 내가 물렸을 때도 빠져나갈 기회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막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이 언급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맥신 지금 일부에서 다뤘는데 초전도체랑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그 탄력이 둔화가 되는 게 초전도체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쪽에 큰 손이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초전도체의 패턴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테마의 끝에 수익을 내가 다 챙기겠다는 욕심보다는 한번 수익을 어느 정도 봤으면 만족을 하고 다음 종목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뭐 좀 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드릴 수 있고 수익을 줄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장중에 매수 사인 드리고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너무 위험하지 않은 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체크 먼저 해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수급이 좀 쏠렸는데요. 더 좀 주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외에 가는 수급 또 가는 테마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장에 이렇게 테마 장세가 또 보일수록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종목적인 전략을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종목에 좀 눈독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종목에 옥석 가리기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에 따른 종목 전략 그리고 수익 전략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하시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 확실합니다. 7월과 8월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연과 환경, HPSP, WCP
보시다시피 주성 엔지니어링, 또 제이오, 대원강업, 바디텍 매드까지 그 달에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지 그 흐름에 맞는 섹터들 쏙쏙 공략을 해주시면서 또 그에 맞는 탄력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신다면 잡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타점 전략까지 확실하게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그 수익 전략 꼭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가져와 주신 필살기 종목도 이런 종목들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꼭 함께 타점 전략 실시간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종목 고민 덜어드리겠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직접적인 종목 고민 덜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노란톡방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은쌤 찾아 산말리 네. 분께서 한일사료 종목 고민 나눠주셨어요. 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입니다. 그래도 비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엄청나게 물론 지금 좀 마이너스권이 있기는 한데 일단 비중 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비중 확대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가 8월 10일에 이슈가 나왔었고 미 국무부에서도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 곡물 수출에 대한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 또 러시아에서 튀르키예, 카타르와 새 곡물 협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만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없기는 없겠지만 과연 내가 이 기다림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느냐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5%의 지금 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혹시라도 5일선 위로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아니면 정말 큰 소식이 시장에 빵 하고 떨어지면 그때는 비중 확대를 진행해도 되겠지만 일단 이 종목의 이 테마성의 지금까지 너무 길게 유지가 되어 있어서 저는 비중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종목이 올라오면 수익권까지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털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비중이 크지 않고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꽤 오래됐잖아요. 1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그리고 비중 확대는 정말 시장에서 큰 소식 이쪽 비료사료 관련돼서 정말 대형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자제하시고 탄력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갈까요? 네, 바로 또 버티면 세력님이죠. 네. 또 19,9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 마감을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많이 하락을 한 추세예요. 비중 25%. 네. 이 비중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계세요, 지금 벌써. 바로 또 종목 네. 상담해 주시죠. 일단 비중이 지금 25%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비중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도 기업이라는 게 주가의 흐름은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절대 이렇게 한 종목에 많이 실지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매수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 20%의 비중을 들어가실 거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공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왕 이미 이렇게 된 거 25%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처음에 딱 종목명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유튜브 최초이자 국내 첫 라이브 커머스 공식 쇼핑 채널 론칭이 예정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 제공 사실이
카페24에 있으면서 상한가 가고 강세 나오고 이때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8월 11일에 이때는 종속회사의 핌즈를 이제 처분을 했는데 337억 원에 처분을 했고 재무 상태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런 호재성 이슈가 나왔는데 문제는 매수가가 19,000원, 거의 2만 원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가만 딱 들었을 때는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5%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차마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마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만약에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 까지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세적으로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5,000원 왔을 때 탄력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수급이 어느 정도 터졌나를 보고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때 만약에 꺾인다 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세가 있었기 때문에 25%의 비중에서 좀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000원대 가격권이 오면은 그때 저한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화장품 쪽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중국발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아마 화장품, 뭐 의료기기, 중국 관련돼서 카지노, 면세점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건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된 거라서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판매라든지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고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 한국에 오는 단체 관광객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온 이슈가 모멘텀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이 실적이 괜찮은지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 관련돼서도 이제 실적이 좀 괜찮은 기업들은 전 중장기적으로 2번을 필두로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이 안 좋았을 때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판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OEM이라든지 ODM이라든지 이쪽으로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관련해선 이제는 실적 관련된 기업들만 살아남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도 되게 좋게 보는데 실적 기반에서 중국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탄력이 너무나 세게 나왔는데 지금 투자 위험 예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투자 위험 예고 종목으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간에 화장품 관련주들 다 좋았어요. 제가 마지막 체크했을 때까지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매수가가 11,6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중은 20%예요. 저는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 20%인데 여기서 나 20%니까 탄력 나오면은 수익금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욕심 분명히 부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수익권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쭉 가는 거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을 수 없다. 시장이 지금 이벤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 계속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무조건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괜찮아요. 일단 기업 설명회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가능성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의 80%가 내비게이션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율주행 보편화가 되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100%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회사는 수혜를 받을 거고 그게 이 회사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탑재율로 봤을 때 미주는 그리고 미주랑 유럽 70% 수준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차량 그 소프트웨어 기능이 확대되고 하면은 앞으로의 성과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15만 2천 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요. 네, 충분히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뭐 욕심 부리면은 고점까지 다시 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 17만 원 부근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자리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지금 신규 매수를 진행하시라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서브마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전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30%나 나왔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고부가 해저전력 케이블 매출이 본격화가 됐고요. 그리고 해저통신 케이블 요지보수 기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또 자산 효율화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모멘텀 하나가 뭐가 붙었냐면 LS그룹이 붙었어요. LS그룹 편입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해저전력 케이블 프로젝트 본격 진행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내년에도 매출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LS전선과 해저 케이블 성장 모멘텀을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탄력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을 원래 지켜주고 상방을 갔어야 되는데 아마 이걸 기대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은 지금 추세로는 무너졌어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1,4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하방이. 1,400원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는데 아마 1,400원 정도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13,454원인데 비중이 17%세요. 그래서 비중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1,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 실리면서 세게 탄력이 나오면 12,000원 부근에서 살짝 치고 빠진다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비중 확대 안 해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져가면은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은 가져가시면서 보유하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2,000원 부근 오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노란 톡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해드리는 점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언제든지 전문가님이 또 종목 고민 나눠드리니까 노란톡방 문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장세 계속 뭐 테마 하지만 사실상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필살기 섹터 바로 오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섹터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마 이런 장세일수록 이런 관점에서 뚝심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그럼 좀 다뤄주시죠. 네, 반도체 섹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뚝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고요. 일단은 반도체 sek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볼게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거에 합의를 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삼국 정상은 산업장관 연례회의를 신설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 안보 표준, 핵심 광물,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해서 협력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우선 삼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 상무장관 연례회의를 개설했고 첨단 산업 공급망 분야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공공연하게 세 나라가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핵심 신흥 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표준화 기관 간 협력도 강화 예정이고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경쟁력 확보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처음으로 합의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도 많이 좀 정부 쪽에서는 지원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더욱더 추가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좀 보이고요. 2분기 1분기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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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글로벌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바닥에 대한 이야기 단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바닥론 나왔는데도 또 빠지고 바닥론이 아니었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요 감소가 하다 보니까 단가 하락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수출액 자체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만 일단 수출 물량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골칫덩어리였죠. 골칫덩어리. 반도체 재고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되게 괜찮지만 그냥 재고가 감소만 되면은 사실 없잖아요, 뭐가. 근데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 AI 시장에 계속 필수라고 불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게 뭐죠? AI 시대의 반도체 칩, 바로 DDR5,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성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판가름이 날 거죠. 왜냐하면 지금 킹메이커라고 불리잖아요. AI 시대에. 근데 과연 엔비디아가 자리를 얼마큼 잘 잡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도체 그리고 AI 쪽을 같이 잘 끌어나갈 수가 있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AI를 새로운 먹거리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양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되게 중요하잖아,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발목을 잡았던 과잉 재고 문제 해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력 매출 품목인 D램을 중심으로 재고 수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DDR5 D램 매출이 늘고 있고요. DDR4 D램 재고 수준도 상당 부분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감산을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빠르게 붙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올 2분기에도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증가폭이 낮아졌기 때문에 희망을 또 역시나 본 거죠. 그래서 속도는 좀 늦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산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메모리 업계 감산 효과가 뚜렷하게 이제 시작을 했고 효과가 원래 뒤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올 전망이고요. 삼성전자가 되게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파구, 힘들 때일수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도 보유 중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지분 일부를 7년 만에 전격 매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현금화를 했어요. 왜 했냐? 경기도 평택,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 등에 짓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진행을 한 건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도 반도체 사업에서 8조가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건 감산을 했으니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그거는 투자고 만약에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고 불황기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투자를 단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는 이런 투자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반도체 쪽의 업황 자체가 저는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움직임,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봐야 되는 섹터고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 반도체인데요.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긍정적으로 끝났고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횡보, 업황이 또 회복이 되면서 이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전략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좀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 관련주 살펴보고 필살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대표 관련주는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 워낙 지금 핫한 한미 반도체인데요. 일단 이 정도의 주가 수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을 지켜주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방향성이라는 게 좀 상방으로 아직은 잡혀 있고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 대장주의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수페타시스도 바닥권에서 진짜 엄청나게 10,000원에서 43,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30,000원대에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최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대장주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장주들이 안 무너지면 반도체 다른 기업들도 같이 불을 태워주는 거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조금의 탄력이 둔화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갈색터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한 번에 탄력을 세게 받아줄 거다. 왜냐하면 AI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올 하반기에 특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 곧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관련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ISC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입니다. 뭐 조정 구간을 거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확신은 여러분도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보다도 더 확실한 종목, 지금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돼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중에 드릴 타점 전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공개를 해드립니다.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2부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대한 다각화, 제가 일부 종목도 이런 다각화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흐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각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기업이고요. 고객사 다각화에도 성공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작업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열이나 그리고 습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패키징하거나 포장하는 거죠. 패키징이 곧 포장인데 패키징을 하거나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의 후공정 업체들은요, 보통 매출처가 좀 많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자리를 공공연하게 딱 잘 잡고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자체로만 좀 편중이 되어 있는 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실적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 주주의 입장에선 좋잖아요. 삼성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적용 제품 이 두 가지를 다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SK 하이닉스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 반도체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용 반도체, 의료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도 확보를 하면서 후공정 그 다각화,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공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사도 좋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이미 다각화를
이루어낸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적도 앞으로 오히려 호조세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빼고는 살짝 그동안 최근에 눌림이 있었죠.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쭉 굉장히 23,000원까지 굉장히 탄력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거의 8,000원?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대에서 이 가격까지 탄력 있게 쭉 끌어들인 종목이에요. 원래 반도체 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유명한 종목인데 일단은 저는 최대한 모르게 하고 지금 고점 찍고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는데요. 121선의 지지는 훼손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반도체 종목들 힘 받았을 때 이 종목도 굉장히 힘을 같이 받았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 만큼 다시 한번 랠리가 하반기에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 동력이 충분한 종목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고 뭐 AI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같이 끌려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 번째 탄력은 더욱더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종목들은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장중에 최고의 가격 전략 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업체고요. 삼성전자부터 또 SK 하이닉스까지 고객사만으로도 이미 기술력이 입증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으로 고점 터치 후에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또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랠리가 찾아올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준비를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과 끼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타점 전략을 제대로 세워 가셔야만 그 상승 추세 여러분들이 함께 잡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만 전문가님과 함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 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노란 톡방은 일주일에 단 한 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네.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또 타점 전략도 기가 막히게 세워주시잖아요. 네. 한 번 더 리뷰를 쭉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테마성 종목들도 껴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섹터들이 움직였을 때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또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그런 기회를 주는 시장은 충분히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종목들도 많은데 뭐 HP, SP, 반도체 종목, WCP,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큰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수익의 기회를 저와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노란 톡방에서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빅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를 잡아갈 종목들 역시나 노란 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는 매크로 이슈 정말 큼직한 이슈들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라는 이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챙겨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번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더더욱이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추이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도 틈새 전략 어떻게 챙겨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포트가 또 그 수익이
어떻게 해도 빨간불로 변할 수 있으니까 함께 전문가님과 실시간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